저도 학술제에는 여러 번 지도도 받고 참여해 봤는데, 교수들 모여있는 학술제에도 지리토쯤 되면은 반이 아니라 10년밖에 안 남습니다. 다들 이제 그럴 거 다 들었고, 인사치레로 온 거고, 자기 관심 없는 분야는 우리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데, 정말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고연에 대한 애정과 대장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생각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듣는 일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쭉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보존에서 이제 나름대로 예술을 매개로 해서 대장경이 나라의 사회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여기 발표하신 네 분들은 사실 제가 의뢰하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대장경 판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어렴풋이 알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장경 남해 판경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다양한 자료들도 살펴보면서 이런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영향이 있고 미래가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이런 지식들이 나중에 예술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남해 대장경 판결이 하나의 어떤 좋은 매개체, 모티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휘자로 참여하신 네 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생소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무지에서 지혜로 바뀌는 거죠. 무지란 것은 몰랐기 때문에 무지란 뜻이고, 알았기 때문에 이 남해를 대장경 판결을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예술적으로 공부할 필요성과 또 그런 당위성 같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고 이 지휘 토론을 하는데, 지휘 토론은 발표 순대로 지를 맡은 분들이 이미 자료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지리 내용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쭉 한 분씩 다 읽고 또 이어서 발표하신 분들이 대답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한 선생의 발표에 대해 지리를 맡으신 남해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계시고 소설가이기도 한 김미숙 선생의 지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리 발표하고 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남의 사람이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의 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 저도 남의 사람이에요. 아니, 저 혼자 이제 남의 사람이고 남의 살았는데, 오늘 이제 우선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남해는 당초 미술의 하나의 어떤 성향이 많은 그런 어떤 곳이거든요. 유배도 마찬가지고, 8만 유장동도 마찬가지고, 이순신 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오늘은 8만 대장경을 이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때까지 학술 토론은 학문적 토론이었고 남해에서 판각했다라는 것에 역점을 뒀다면 오늘 제가 학술 토론을 참여하면서 다양하게 미술인가 하고 그다음에 조형 미술이라든지 각자 다른 분야의 어떤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역시 저는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분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남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문화 신문자로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탈만 대장님, 삼각회의 김정일 대장님, 그다음 우리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제가 맡게 된 파트는 5.6 8만 대장님 큰각 남해에 대한 문학적 성상과 방안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읽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잠이 올 것 같고 또 이걸 굳이 읽는 걸 읽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지리를 새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제가 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8만 대장경 원종국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예를 통해서 네 가지의 소설에 대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문학 콘텐츠도 문학 콘텐츠가 아닌 문학 콘텐츠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래 선생님의 대장경, 그다음 임종 선생님의 붙이지 않은 편지, 그다음 김종록 선생님의 구스다의 십자가, 조한선의 천년의 빛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이제 소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각수 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각수 태동이 아니었다면 남해가 플러스였다라는 걸 알 수 없었을 텐데, 이거를 임종욱 작가님은 붙이지 않은 편지에서 태동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주인공으로 들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만약 원종욱 선생님도 소설가이십니다. 그래서 원종욱 선생님은 이 태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인물로서 묘사를 하면 좀 더 남해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원종욱 선생님의 개인적인 작가로서의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팔만대장경의 이제 스토리텔링에 관한 건데요. 그 분사라는 두 글자를 상관문법으로 추가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박상무 선생님은 대장경판이 가마도로 옮겨갔다는 데 대한 주민의 반발한 심리와 대장경판 성각을 위해 남의 국민들이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하여 이룩한 대장경판에 대한 애정에서 그리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보면 흥미로운 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틈이라고 한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상상의 틈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팔만대장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산당나무와 종이에 관한 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효련, 정홍, 도희, 안효, 김풍 등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녹여내야 될지에 대한 작가로서의 생각도 듣고 싶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집지 소설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남해에는 그 김만수님의 문학상도 있고, 근데 문학상이라는 것은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것이라 좀 많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과연 남해에서 이런 문학상이나 백일상들을 차별화를 가지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다국과 홍보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하신다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고민해서 대답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잘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각수 채동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남해에서 고려대장경 풍작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무릎을 탁 쳤던 거는 역시 소설로 쓴다면 채동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연후에 그 임종욱 선생님의 붙이지 않은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가장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잘 받아들인 인물로 유명하게 되었고요. 창작자로서 좀 먼저 쓰고 싶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장편 소설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인물, 태동도 괜찮지만 어떤 그 예술가적인 느낌, 그 각수로서 어떤 예술가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동을 좀 더 소설로 형상화한다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상상의 틈 관련된 것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속속에 소설용이 되어 있고요. 예, 역시 그 최후하고 정한 사이 완력 다툼이라든가 정한의 죽음이라든가 그리고 일현 스님을 위상시킨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쓰기가 더 어렵거든요. 직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없기 때문에 쓰기가 더 수월한 일인데 고려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100%다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상의 틈을 만들기가 우리가 좀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연구가 좀 더 널리 홍보가 된다면 많은 사실들이 소설로 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역사랑 과거의 문화가 현재 문화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할지 이런 말씀을 이 내용도 21쪽 그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에 살았던 선조들과 이를 바라보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현대인들을 매개로서 다양한 스토리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물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입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번째 질문은 고려대장경 한각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별해야 될까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은 어떤 남해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남해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사실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이러면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여러분들 예컨대 우리가 법정 스님이다 그러면 수많은 책을 내셨지만 사실은 무소유 그 세 글자로 비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려대장경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문구를 담고 있는 그런 아이콘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주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청주시는 거의 직지라고 하는 주구사로 구별을 하다시피 뭉쳐놓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매듭 뚜껑에도 직지를 새겨놓을 정도로 직지에 대한 홍보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해에서도 그런 아이콘을 좀 개발해서 좀 폭넓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제도를 내다서 간단 명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유은희 관장님의 지리에 이용경 서양방언 활동하고 계신 이용경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의 이용경입니다. 평소에 저는 이제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 유적지를 보면서 자연 관광과 너무 어울리듯이 우리도 삶의 대장경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삼각지로 추적되는 것들인지, 또 항공 유적지 같이 정원을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가 남해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형물 설치가 진행되는 과정하에 조형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의 의뢰를 하는 방법과 국민들 또는 전체 국민에게 공모를 통한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조형물을 만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역사적 모티브를 가지고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각색되어 만들어진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색된 작품들이 현재의 정서와 문화를 잘 반영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삼각지의 홍보도 현대 미술과 작가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으로 탄생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먼저 항공유적지 같이 이런 장소가 남해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남해에 산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남해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삼각지로 추정되는 곳들이 고현 일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해군 고현면 일대. 여기와 가는포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이제 프로젝트 장소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러려면 이제 군에서도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과 관이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사유지도 매입할 수도 있고 제주처럼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이런 꽃들도 심어야 되고 이런 게 향후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다면 공모 방법을 여쭤보셨는데요. 요즘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걸 공모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유명 작가도 물론 유명세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냥 일반인들에 대한 공모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유명한 예술가들과 함께 콜라보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더욱 많은 관심과 홍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요즘 역사적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나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재미적 요소에 또 빠지다 보면 이제 역사적 사실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요소로 약간의 각색과 상상력을 더한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되 역사적 사실 알리는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관광 자원화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일 특히 고현면 일대 대장경 성당과 관련된 유적들이 산지에 있다는 것은 남해에 계신 분이나 고현면에 계신 분은 특히 더 상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유적들이 일단 발굴되었다가 그대로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고가 있어서 다시 이제 농토로 덮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죠. 좀 전에 이한 선생님이 안을 제시한 것처럼 그런 어떤 유적지 위에다가 호텔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몰을 만든다면은 터지적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그 이미 발굴된 자료들을 다시 덮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공개해서 좀 더 현장감이고 절실한 어떤 문화의 어떤 가치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적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하고 세 번째 질의를 이한 선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주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주희 선생님도 미술사학을 해놨는데 어저께 만났을 때 여쭤보니까 자기는 예술 여행 기획자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보면 모든 게 역사긴 합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같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편집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갈 때에는 좀 더 적합한 신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네, 저는 미술사, 시각예술을 기본으로 이제 문화예술 기행 이제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이고요. 대장경 선생지로서의 이제 브랜딩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 일단 남해가 산각지, 이제 발표자는 산생지라는 그 명칭을 더 선호하셨는데 산각지라는 정보가 없는 여가든 여행이든 업무든 그런 미래 방문자를 여행자라고 이제 정체성을 부여해봤을 때 저도 그 정체성에 들어가는 포함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때 이런 남해의 브랜딩을 하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소비자나 타겟은 이 여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해의 독특한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촉방염이나 다리인원, 대중미술로 적용하는 프로젝트는 요즘에 이제 소위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그 경험이 이런 체험들이 여행이나 방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때인데요. 이럴 때 이런 이제 시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독특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굴 유적지나 지역의 폐건물을 활용한 남해 대장경 호텔이라든지 서점 카페 같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제안은 여행자로 하여금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남해에 머물게 하고 또 그로 인한 체험과 감동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감동이나 감흥이나 즐거움의 재생산은 제 생각에는 머무르는 시간에 비례할 때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봤고 이런 시각적 즐거움의 경험과 어떤 머무름의 감동을 여행자가 남해를 방문한 여행자가 좀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브랜딩의 연장선상에서 남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공익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관련 지역의 기념상품 굿즈라는 말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굿즈 사업에 대한 제안을 또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런 굿즈가 아니더라도 대장경 산생지 남해의 기억을 여행자가 소유함으로써 또 이제 소유한 것을 전달함으로써 주변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제안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도 짧고 핵심도 짚은 질문 같은데 최대한 짧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색이다라는 브랜딩에 맞게 관련된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관련된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예술로는 타가 같은 이런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이다 관련된 그 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장인들도 필요하고 역성이 필요한데 남해가 약간 그런 거는 그 오랜 전통이 또 있다고 하기 좀 애매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그 대장경에 대한 내용이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고 저도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색이다라는 그 브랜딩을 유지하면서 대장경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대중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대장경의 내용이 호국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잘 녹아낸 건데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 중국뿐만 아니라 거란 여진족, 심지어는 일본의 불교 경전까지 모아다 정리했다는 엄청난 국제적인 보편적인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편성의 그 장점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증이라 함경 안에 들어가는 뭐 통치자 10가지 동목, 예를 들어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성내지 않고 마음 다스리고 늘 베풀고 백성들과 동락하는 것, 이런 건 지도자들, 리더로서 필요한 동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장하 함경에 포함된 제자 스승 혹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친척을 대하는 이런 태도, 현재까지 현대적으로도 인간관계에 너무 필요한 그런 좋은 말씀들이 그러니까 또 보편성에 맞고 국제적으로도 대중적인 그런 문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엑기스로 그 글자를 아주 그대로 재현해서 도장 같은 아이템에다가 좋은 말씀들을 새겨서 세계다라는 브랜딩에 맞게 새겨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용으로 아이들을 위한 대장경 관련 그 퍼즐 조합을 또 개발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또 대중들에게 보드게임 같은 대장경 관련된 성경을 이용한 보드게임 개발하려고 하면 많은 제작자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답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한 것이라서 좀 오하게 했습니다만은 질문자의 질문은 알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랑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강민정, 박민정 학예실장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은 들을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질의를 통해서 남의 대장경 환각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록 대독으로 발제되긴 했지만 공연 예술을 통해 알리는 남의 대장경 환각을 잘 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꼭 그 발제자분이 아니어도 다 함께 생각해봐도 좋을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요. 일단 발제자분께서 남의 대장경 환각으로 홍보 방안을 레지던시를 제안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남겨드렸는데요. 제가 미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레지던시는 워낙 또 친숙한 개념이기도 한데 작가들한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레지던시가 이제 주요한 역할을 꽤 많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이 행정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일단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레지던시가 이제 남해에서 진행되고 또 이 발제자님께서 혹시 공연도 남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남해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가 아무래도 지역적인 이제 지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레지던시를 운영한다면 작가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어느 지역에서 또 모집을 하며 또 레지던시 이후에 공연 청정물은 어떻게 소개하고 어디서 진행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레지던시 운영 전반과 관련한 홍보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답변은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답변과 질의와 답변은 끝났습니다. 혹시 중국에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민 선생님. 마이크 좀 주고.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 지식을 듣습니다. 일주제 발표 권종국 11페이지로 보면 중간 11페이지 중간에
조정래 대장경을 이용하면서 발표자가 그 12페이지 제1단은 마지막에 지배자 중심의 역사를 민초들의 것으로 돌려놓은 소설한 책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가 크다. 그러니까 그 조정래의 그 건축을 따지면서 지지한다. 그런데 그 조정래 의견 그 이야기를 보면 그 12페이지까지 돌아갈 중간에 당시 집권 세력의 정치 수수를 정면으로 보내. 그 8번 대장경 그 동기가 정치 수수 또 거기 그 맞습니까? 그 근거가 있는가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소설의 일부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이게 소설의 일부죠. 작가의 어떤 이제 주장인 거죠, 이제. 그 발표자의 의견이 어떤가? 제가 발표자의 의견을 갖고 말씀 12페이지에서는 좀 조정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몽고침에 대한 그 불사로 충격을 받겠다는 정치 소스로 그 조정래가 그걸 단정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일단은 그 소설적 상상력 있는데 좀 크게 해주세요. 우선은 그 소설적 상상력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 정치적 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그 북다의 십자가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드리자면 일반대장경 판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 이성적인 판단도 있고 그리고 감성적인 판단도 있는데 당시에 그 이제 외세가 침략을 했고 그리고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그리고 이제 민중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는 그 고려대장경 판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문학적으로 이제 좀 형상화할 때 좀 이제 그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정치가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주도했을까? 그것이 뭐 오로지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그 힘으로 요새를 막아보겠다뿐만 아니라 각각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때 말하자면 정치 술수의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한 이제 부분이긴 하죠.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중생급에서 있었던 소설에 대한 것도 오늘 보시면 쑥스럽는데 그거 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현실화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돈벌이의 한 일환이었고 또 그 당시 떨어진 이제 교황들의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수단이라는 또 주장도 어떻게 이제 보이냐의 문제인데 조정래 선생은 이렇게 읽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분 더 계시는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학술 회의 참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이 남의 군에서 이 엄청난 이 문화자산을 물론 공부하는데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다큐멘터리식으로 뭐 독립 영화를 뭐 만드는데 그런데 뭐 남의 군에서 지원이 되는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참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거 답변하시는 너무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또 필요한 일이고, 그게 물량적으로나 되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희망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청에 계신 분들 아직 안 계셔서 귀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차피 뭐 영상이 녹화되고 편집되면 한번 좀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래 좋은 시간이 이제 5시간 떠도 한번 이렇게 짧게 해주십시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남의 공청에서 지금 남의 문화와 역사 이런 학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요 며칠 사이에 온 느낌을 좀 안타까워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요 기자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 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일만 맥주 축제를 해봤는데 그게 남의 옷차림을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엄청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모든 행사를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이야기는 좀 약화시켜서 해주십시오. 참고로 그거 한 가지 말고 또 어제 바로 남의 노인에 관해서 조영구 초청 강연회를 하는데 때는 범무슨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질문한 우리 김정우 선생하고 들어가봤는데 거기에는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제가 앞에는 노인분들이 있고 뒤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세 보니까 한 30명 이상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거기 와서 그 분위기를 잡고 앉아서 자리를 메우고 있는. 그런데 이런 환갑지 관련해서 정말로 이 뜻깊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온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공무원이 있는가? 여기 안 계십니다. 남의 군청이 군의 역사와 문화 또 얼마 전에 우리 김민석 사무국장이 고생을 해가지고 남의 문화재 여행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대성공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큰 문화에 대해서는 아마 남해로 보면 가장 큰 행사인데 이걸 남해 군청 문화관광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행사의 절반 정도 이렇게 해줘야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없었습니다. 독일말 맥주 축제를 가서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빼다우로 지어가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영구 초청 강연회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30명이나 근무시간에 나와있고 문화재 여행하고 이런 행사, 학술 행사 이런 데는 이 공무원들이 너무 동네 불공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면 그 예산이 받쳐야 됩니다. 군청 예산이 6천억이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이 군수의 가치관입니다. 이 지금 군수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충분히 어떤 마음이신지는 다 간단히 이런 거 기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반영해 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잘 경청해서 나중에 또 좋게 또 실현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한 3시간 여에 걸친 학술의 토론을 발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군대 생활도 할 만하면 이제 재개하죠. 저도 처음에 사회를 볼때 오랜만에 해가지고서 좀 일도 많고 좀 버벅대고 했는데 그래도 일이 풀렸는데 끝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일이라는 항상 이제 뭐 미련을 남기고서 다음에 기약하는 게 일인데 오늘 이제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제 들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애쓴 선생님들과 지휘에 걸맞는 질문해 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우리 보존의 사업을 일으켜서 실제적으로 국민과 우리 명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거의 이제 좀 밖에 나가면은 뭐 5시까지 모두 해야 될 텐데요. 무사히 다들 대부분 돌아가시고요. 또 다음에 다시 또 만나는 날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